매년 15,000불씩 최대 4년까지, 즉 4년 동안 6만 불까지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여기서 그치면 조금 서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유학 에릭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교 유학을 고민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를 뽑자면 제 생각에는 학력, 또 성적, 그리고 영어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비입니다. 학력, 성적 부분은 공부를 하고 계신 재학생분들이라면 최대한 남은 기간 성적을 잘 받으셔서 끌어올리시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이미 졸업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파스웨이 루트를 통하면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상위권 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영어 점수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끌어올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학비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 학비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학비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이라는 걸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칼라십인데 목적 자체는 호주 저밀도 지역, 인구가 정말 별로 없는 저밀도 지역의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 정부가 해당 지역의 대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 현재까지는 2,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셨어요. 올해인 2024년의 경우 87개 지역의 캠퍼스, 또 551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2,3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각 대학교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 장학금은 도메스틱 스튜던트들에게만 제공되는 곳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모두에게 제공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에게도 제공되는 대학교를 선택한다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교마다 장학금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20명, B라는 학교에 2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학과에 열려있는 장학금이 아니고 호주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스킬스 프라이어리스트에 있는 직업군 관련된 학과, 예를 들자면 교육, 보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이런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모든 캠퍼스에 이 장학금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정된 지방지역 캠퍼스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지역 캠퍼스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과를 입학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장학금은 자동심사 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입학허가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별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신청하시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을 하면 많이들 선택하지 않는 지방지역 캠퍼스에서 간호학과나 교육학과 이런 학과들을 지원할 경우, 입학할 경우 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될 경우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얼마의 장학금을 주냐, 얼마짜리 장학금이냐 이 부분인데 매년 15,000불씩 최대 4년까지, 즉 4년 동안 6만 불까지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만약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유학을 한다 라고 치면 6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일을 하셔야 될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혜택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학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그치면 조금 서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은 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체 장학금, 이 장학금과 중복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을 받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칼라십을 받을 경우 두 가지 장학금을 다 적용받아서 여러분들이 학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들이 지방지역에서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과가 스킬스 프라이어리스트에 있는 학과라면 획기적으로 학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학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유학생들에게 10%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0%의 장학금을 받고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을 지원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학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1년 학비가 9,156불이에요. 그리고 간호학과의 경우 1년 학비가 14,376불. 이 정도 학비라면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학생 비자로 일하시면서 버시면서도 커버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콥스하버 리스모어라는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SCU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SCU의 학비는 더 놀랍습니다. 여기는 Diversification Scholarship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8,000불의 장학금을 유학생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8,000불의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 15,000불을 함께 받게 된다면 23,000불의 연간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최종 학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7,832불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학비라면 호주에서 5월을 지내보셨거나 호주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내가 벌면서 다닐 수 있겠는데 이런 계산이 쓰실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장학금이고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또 매년 이 정부 기금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을 할당받고 받을 수 있는 학교 리스트가 업데이트 된다는 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학교를 선택해서 플랜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 이 학교가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서 빠진다면, 배제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칼라십은 일종의 특별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자체 장학금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를 결정하시고, 하지만 데스티네이션 스칼라십은 저밀도 지역일수록 더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지방 지역, 또 주요 도시들을 배제하고 캠퍼스를 선택하신다면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까지 충족하고 입학을 하기 위한 어떤 컨디션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학력적인 어떤 컨디션이 오퍼에 붙어 있다면 모든 이 조건을 충족하시고 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기간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신청해 보거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도 있다는 점,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일 수 있어서 공유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